안녕하세요. 이지선의 이지고잉 엘박사 상담소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인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금쪽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듣고 성인 ADHD를 의심해 볼 만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짤이 돌아다니면서 너도 나도 저랑 사촌동생이랑 맞아 막 이러면서 너 맞아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가병에 걸리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ADHD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시죠? 전문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의심하지 않고 들어보겠습니다. ADHD는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되고 네. Hyperactivity, 행동이 과잉된 Disorder, 장애예요. 그래서 주의력 결핍과 네. 과잉 행동이 어떤 충동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진단을 내려주는데 성인 ADHD라고 해서 어렸을 땐 없는데 성인에 생길 수 있나? 네. 아동 ADHD와 성인 ADHD가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ADHD는 진단책에서 상위 분류를 보면 네. Neurodevelopmental Disorder이라고 해서 그 신경계랑 관련된 발달 장애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네네. 어릴 때 없다가 맞아요. 어른이 돼서 생길 수는 없고요. 보통 진단이 되려면 12세 이전에 그 증상이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ADHD였던 사람이 성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는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책임. 네. 그리고 내가 완성을 해야 되는 과업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쵸. 어린이 ADHD 같은 경우에는 학업 그리고 또래 관계 이런 데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가 네. 성인기가 되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쵸. 재정도 관리해야죠. 시간도 내가 관리해야죠. 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고. 그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세운 계획에 그쵸. 따라가면 되는데 피부영자들도 생겨나고요. 그러니까요. 피부영견도 있고요. 그래서 책임져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업무를 완성해야 될 일들이 그런 과업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릴 때는 잘 몰랐다가 성인기 이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의력 결핍, 부주의함 그리고 이렇게 과잉 행동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주의한 타입, 그러니까 과잉 행동은 없이 주의력 결핍이 두드러지는 타입, 아니면 과잉 행동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타입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누기도 해요. 부주의한 것, 주의력 결핍에는 세부적인 것을 자꾸 놓치거나 그런 실수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막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보면 오타가 엄청 많은데 그걸 치면서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밑줄로 표시를 해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 놓치는 경우들이 많고 완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는 거, 끝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화할 때도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상대방에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고 있구나. 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주의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깨지죠. 그래서 뭐 작은 소음이나 다른 것들, 그 주의 자극에 너무 이제 과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의력이 쉽게 깨지기도 하고 어떤 과업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것들도 깜빡깜빡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한다든지 실제로 그 ADHD 진단하는 검사지에 보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이거 잘못 놓아서 미스플레이스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정리를 잘 하지 못해서요. 근데 그 정리가 이제 자기 주변 정리, 방 정리, 책장 정리 이런 것도 있지만 컴퓨터를 열어보면 바탕 꽉 차 있는.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폴더를 만들어서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고 이렇게. 그런 분류 작업들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니네요. 주의력. 저 잘해요. 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진단으로 이어지려면 6개 이상 해당될 때 그리고 17세 이상은 5개 이렇게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기가 이거를 관리하는 어떤 기술이 생기기도 하고 지능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좀 덜 나타나는 경향이 보완이 있어요. 돼서? 네, 보완이 돼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과잉 행동 같은 경우에는 손발을 가만히 못 두고 아, 그리고 다리 네. 떨기? 네, 복 나가는? 뭔가 계속해서 그런 네. 게 과잉 행동이구나. 네, 이렇게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잉 행동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어른에 비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교실에서 이렇게 의자 뭐 마려운 거 아니고요. 네, 그쵸? 네. 네. 그게 이제 과잉 행동이 그렇게 이제 교실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이 많기도 하고요. 네. 대화의 주제가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힘들어요. 모터가 달린 것처럼 쉬지 않고 뭐 쉬지가 네. 않아요. 대화를 하다가 그거와 연관된 다른 것들이 당연히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은 대화를 할 때 이게 이 주제에 특별히 중요하지 않거나 크게 관련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머릿속에서. 보내버리고 나는 집중해서 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게 과잉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꼭 해야 돼. 꼭 생각났어. 해야 돼. 안 그러면 네. 잊어버린다고. 네. 막 주제와 흐름과 상관없이 맥락에 네. 상관없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의 주의력을 뺏어가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힘들지만 네. 이제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기겁발 막 노를 띄니까요. 이야기가. 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못 기다리고 성급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맞아요. 질문해놓고 듣지 네.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발달상의 맥락으로 보면 어렸을 때는 이게 행동으로 과잉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가만히 네.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전에 ADHD 제가 진단 전체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어렸을 때 아이들 문항에 이제 부모님이 답하는 네. 문항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이가 예를 들어 나무를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고 행동이 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구나. 나무로 올라간다든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렇게. 네. 근데 어른의 경우에는 이게 네. 약간 충동성으로. 이 ADHD 약이 있잖아요. 예전에 저 위기의 주부들 미드의 에피소드 네. 중에 어떤 엄마가 아들 넷을 키우나 아무튼 네.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하다 ADHD 약을 먹었는데 너무 자기가 막 에너제틱하게 일을 너무 잘 수행하는 거예요. 네. 피곤하지도 않아. 막 맨날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서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나. ADHD 하면 저는 그래요? 그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그 ADHD 치료할 때 사실 스티뮬런트라고 해서 각성제를 쓰는데요. 그렇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뇌가 너무 흥분하고 각성된 상태라서 말도 행동도 막 이런 상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반대예요. 주의를 집중하고 할 때는 뇌가 네. 활발하게 각성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되지 않아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카페인 먹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비슷할 수 있어요. 네, 비슷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처방받지 않은 약물 오남용으로 에더이라고 불리는 그렇구나. 네, 그 각성제를 쓰기도 그거 하죠. 시험 볼 네.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럼 약을 먹어야 되나 고랬을 때 아까 그 진단 검사를 통해서 네. ADHD라고 정신과 의사에 의해서 진단받은 사람들이 그 약을 그렇죠. 처방 먹여볼- 받을 수 있죠. 주의력 결핍이란 거는 그냥 그거 하나로 본다면 충동성도 그렇고요. 다른 정신 건강 문제에 오버랩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주의력 결핍이거든요. 집중을 잘 못하고 과잉 행동은 아니지만 네, 주의력 네, 결핍이 아니면 양극성 기분장애 같은 경우에 충동성이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불안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사실 주의력 결핍을 다 동반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나 ADHD다 이렇게 말할 단순히 수는 없고요. 그렇게 볼 수는 단순할 수는 없구나. 없고요. 네. 더 기저에 조금 더 다른 모양의 정신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분류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려면 이 진단은 전문가한테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에게 네. 찾아가서 진단 받으시는 게 맞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이게 그냥 뭐 문항에 있어가지고 뭐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상 인터뷰도 하고 부모님이나 양육자였던 분들의 문항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사실 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갑상선 항진증 이런 것도 손도 떨리고 과잉행동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주의력 결핍.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인 거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로 만나시면 일상생활에서 뭘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시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성인의 경우에는 ADHD 증상 때문에 가장 괴로운 게 과업을 다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직장에 가서 맡은 일이 있는데 그걸 다 못 해낼 때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죠. ADHD 자체도 힘이 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동반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기의 경우에는 학업이나 품행장애로 많이 나타난다면 어른이 돼서는 이것 때문에 사회공부증이나 불안장애 아니면 우울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포모도로요? 포모도로는 파스타 맞아요. 집 이름인 거예요. 포모도로가 이탈리아어로 토마토예요. 그렇구나. 1980년대 후반에 프란체스코 치릴로라는 분이 개발한 기법인데요. 주방에서 쓰는 타이머,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 그거에 요리할 때 기인해서, 쓰는. 그래서 이름이 포모도로 기법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라. 25분 동안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분 동안 하고 5분 휴식하고 25분 동안 하고 5분 휴식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게 예를 들어서 3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3시간 동안 집중해야지 이러면은 사실 못해요. 버거워요. 네, 버겁죠. 심리적으로 이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작을 못하죠. 성인 ADHD 주의력 결핍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집중력을 요하는 어떤 과제나 이런 일들을 피하게 되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걸 과제를 좀 잘게 쪼개서 25분, 5분, 25분, 5분 이렇게 타이머를 해놓고 25분 내가 저기에 울릴 때까지 집중해서 요만큼을 해본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한 번에 한 가지만?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분이 사실 되기 전에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마음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책상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미 세계 일주를 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내가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졌네? 나는 이 과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다시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분, 5분 요거를 4번 하고 난 다음에는 좀 긴 휴식 1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휴식 할 수도 있고 25분, 5분 4번 하시고 나면 과업이 끝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포모도로 기법 파스타 드시는 거 아니고요. 25분짜리 타이머를 돌려서 한 가지를 집중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하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 느낄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떤 보상이 돼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번에 이거 25분 했네? 그 다음에 한 번은 그럼 내가 지금 50분을 집중해서 했네? 이렇게 얼마나 과업을 잘 해냈는지 추적도 되고요. 보상회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우울증 편할 때 세로토닌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보상회로에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도파민 중독 릴스 보는 쇼츠 보고 도파민 중독 이런 말 많이 쓰죠. 뇌에 이렇게 보상회로라고 해서 이제 도파민의 영향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느끼고 내가 이 일을 마쳤을 때 성취감,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이걸 하고 싶은 동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잘 분비가 돼야 이거를 계속하고 싶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주의력 집중과 각성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ADHD는 이제 거기에 약간 이제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내가 리포트를 쓸 게 있는데 이걸 몇 시간을 해서 내야 될 때 느끼는 보상보다는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릴스를 그렇죠. 보면서 느끼는 즉각적인 기쁨이 더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업을 쪼개서 하면 네, 작은 성취감으로 네. 그럼 보상 심리를 네. 쪼개서 하면은 그 네. 내가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쇼츠 보는 것과는 다른 네, 도파민을 네, 네. 느끼실 수 있다. 그것을 도전해 보시라.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한 가지 네, 또 더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네. 환경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계속 핸드폰이 울리면 주의력이 깨져요. 그쵸. 그러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급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핸드폰. 핸드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든지 네. 아니면 조명, 네, 온도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왜 카페 가면은 공부 잘 그쵸, 된다고 하잖아요. 백색소. 네,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소음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나에게 최적화된 환경이 뭔지 네. 집중하기 최적화된 네, 환경이 네, 네. 뭔지를 알아내고 네, 그 안에서 집중한 연습을 하셔라. 네, 충분히 그러네요. 네, 시도해 볼 해보실- 만하네요. 그럼요. 네,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어떻게 시간 걱정됐어요? 제가 지금 출국이 몇 시간 안 남아서 에스더를 압박하고 인지적 전략이 있어요. 음. 그래서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동기부여를 하게 하는구나 스스로를. 네,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아. 어떤 목적 의식과 네. 그 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그쵸. 있고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걸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시각화하는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네. 맞아요. 작업을 이렇게 쪼갤 때 투두 내가- 리스트 같이. 네, 쭉 써보고 네. 그거를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그렇구나. 있는 만큼만 그렇게 부담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쭉 쓰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오늘 오전에 해야 되는 일만 따로 이제 적는 네.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시각화하는 것도 도움이 그런 거 같네요.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조카가 항상 저랑 카페에 가서 이제 숙제할 때 고모 할 거 몇 개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거 지원하고 저랑 경쟁하거든요. 성인 ADHD에 대해서 이걸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네, 맞춰볼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 발달적인 문제이기 네, 때문에 내가 의지가 나약하거나 게으르거나 정신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약물이나 상담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나의 상태는 이런데 이거에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들을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력 결핍이나 어떤 충동적인 행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게 ADHD인지 불안장애인지 수면장애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요즘 흔히 경험하시는 번아웃 네. 소진의 문제일 네, 수도 있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구별해 보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네. 네. 애 박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뭐 시력이 나빠지면 거만을 하고 안경을 쓰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막 엄청 자신을 탓하지 않잖아요. 때로 이게 뭐 유전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환경일 네, 수도 있는 맞아요. 것처럼 정신건강 문제도 그렇게 다가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지고잉하게 다가갈까요? 그럼요. 정신건강? 네. 깊게 심호흡하시고 네. 네. 스트레칭도 도움이 돼요. 네네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몰라서 안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알고 있지만 너무 모두가 알고 있어서 흔해 보여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것이 네.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네. 댓글에 성공 사례 간증 나눠주시라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나중에 애 박사님과 나누고 싶고 궁금하신 부분들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방한 혹은 방미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이실 수 있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안녕.